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요르단과 한국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르단 피파 랭킹 87위 페무페페승입니다. 가장 일방적인 경기를 하면서 4대 0으로 말레이시아를 격파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과의 격차를 인정하고 2차전에서는 잠그기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르단이 대한민국을 상대로는 패하는 경기에서도 한 골 차이의 석패를 기록하는 것을 반복해오는 등 의외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잘 버티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이 이제는 전술적인 변화를 중간에 가져가고 있고 스쿼드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만으로도 웬만한 팀은 잘 잡아내고 있다는 점은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FIFA 랭킹 23위 승승승승승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감독의 플랜 A가 실패하면서 전반은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이기재를 바꿔주면서 빌드업을 손보면서 3대1로 승리하는 등 빠른 변화를 가져간 점은 충분히 긍정적입니다. 이 전술을 바탕으로 이강인의 천재성이 드러나는 등 스쿼드의 힘이 여전히 강력하다는 점은 충분히 증명이 되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요르단에게도 지난 경기 상대인 바레인처럼 고전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1차전에서도 바레인을 상대로 고전하는 징크스를 깬 만큼 자신감도 나름대로 충전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일단 빌드업이 꼬인 상황에서도 변화를 빠르게 가져가면서 스쿼드의 압도적인 힘을 증폭시키는 피드백 능력은 좋았습니다. 요르단이 대한민국을 상당히 고전시키는 전력이라는 점은 확실하나 황금 세대라는 평에 걸맞게 대한민국이 이제 웬만한 하위 전력은 스쿼드의 체급으로 눌러버리는 모습이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고전시킨 바레인도 비슷하게 당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승리를 유력하게 봅니다. 다음은 바레인과 말레이시아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레인 피파 랭킹 86위 패승패패패입니다. 대한민국의 체급에 눌리고 말았지만 경기력은 상당히 괜찮았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상대의 실수를 놓치지 않고 빠르게 이어가는 역습으로 꽤 날카로운 장면을 많이 만드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말레이시아가 전진하도록 둘 가능성도 있는 상황인데 말레이시아가 능동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 편인 반면 개인 기량이나 오프사이드 라인의 구축에서 좋지 못한 모습입니다. 피치 감독이 카운터로 아르헨티나를 잡아버리고 코파 아메리카 우승을 칠레에 안긴 경험도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FIFA 랭킹 130위 무승승승패입니다. 말레이시아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클 것입니다. -4라는 골득실은 말레이시아의 경기력에 비추면 메우기 힘든 수치임에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능동적으로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하는 모습이었지만 요르단이 주도권을 말레이시아에게 넘긴 상황에서도 별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오히려 카운터에 추가 실점을 내주는 모습입니다. 롱볼이라도 쓰면서 난전을 유도하면 또 모르겠는데 지난 경기에서는 롱볼 시도 자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일단 주도권을 쥔 상황에서도 말레이시아가 보여주는 공격적인 움직임은 낙제점입니다. 오히려 카운터에 당하면서 대량 실점을 허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레인이 대한민국전에서 꽤 날카로운 플레이로 골문을 자주 위협한 만큼 말레이시아 입장에서는 1차전 요르단 전처럼 전력의 격차만 느끼는 경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레인이 승리를 기록할 듯합니다. 다음은 스완지와 사우샘프턴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완지 잉글랜드 2부 15위 패무승승무입니다. 스완지도 중앙에서의 힘으로 상당히 강력한 화력을 뿜어내는 팀이나 사우스햄튼을 상대로는 하위 호환격의 면모를 자주 드러내는 것이 현실입니다. 스완지에게 마지막으로 패배를 안긴 것도 사우스햄튼이었고 스코어 차이도 5골 차이로 컸습니다. 아무래도 사우스햄튼의 감독이 스완지에서 감독을 했던 경험도 있고 지난 시즌 일부에 있던 사우스햄튼이 전력에서 앞서는 것도 당연하다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사우스햄튼 잉글랜드 2부 3위 승승무승승입니다. 리그에서 가장 좋은 화력을 레스터와 양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늘 뒷공간이 공략당하는 빈도가 높다는 점이 약점으로 꼽히는 유형이기는 하나 암스트롱이 벌써 리그에서 10골, 10도움 클럽에 가입하는 등 웬만한 매치는 화력으로 압살해버리는 경기가 다수입니다. 피터스의 측면 오버래핑은 2부에서 활약하기에는 아깝다는 이야기도 돌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스완지의 공격력에 다소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상대의 약점을 찔러서 화력으로 경기를 잡아오는 양상이 짙은 편입니다. 감독이 스완지가 전 직장이라서 상대의 약점을 꽤 잘 읽고 들어가는 모습도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사우샘프턴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아스날과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날 잉글랜드 1부 4위 승무패패패입니다. 전술적인 역량과 선수들의 폼이 모두 좋아 보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현재 중앙에서의 공격 전개도 상당히 답답한 양상인 가운데 측면에서는 양 윙어들이 수적인 열세 상황에 처하면서 득점력이 상당히 둔화된 상황입니다. 감독도 주전들에게 너무 신뢰를 주는 것이 소극적인 변화로 이어지면서 경기력을 크게 반전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팰리스 잉글랜드 일부 14위 무패승무패입니다. 팰리스도 중앙에서의 투박함이 문제라서 선수들의 개인 기량에 공격을 맡겨버리는 단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게히와 안데르센의 조합은 상당히 괜찮은 면모를 보이고 있고 그나마 발이 느린 수비진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아스날을 상대로 실점을 최소화하는 면모는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일단 최근 공격진의 폼과 전술적인 변화에 모두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선수들도 감독의 소극적인 교체에 주전들이 상당히 많이 갈리는 상황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아스날이 이기더라도 오버 2.5 양상을 만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언더 2.5를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라요 바이에카노와 라스팔마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요 스페인 일부 11위 패패승 승패입니다. 그동안 라스팔마스를 상대로는 상성에서 우위를 잡아왔습니다. 압박을 상당히 강하게 거는 스타일이다 보니 상대의 지공을 억제하고 역습으로 요리를 하는 식으로 라스팔마스를 상대로 최근 5경기에서 무패를 기록 중입니다. 다만 최근 라요의 득점력에는 하자가 있는 상황이고 우에스카와의 연장 혈투와 지로나 전을 주중에 치렀다는 일정상의 부담은 참고해야 할 부분이 될 것입니다. 라스팔마스 스페인 일부 9위 무패 패패승입니다. 라스팔마스의 원정 성적은 크게 신뢰를 하기 어려운 편입니다. 아프리카에 가까운 섬이라는 지리적인 위치가 본인들이 원정을 떠날 때에는 피로도를 증가시키는 요소가 되는 셈입니다. 다만 올 시즌에는 홈에서도 1대0으로 라요에게 패배하는 등 라요와의 상성 자체가 좋지 못했다는 것은 확실한 상황으로 보이는 양상입니다. 그래도 약세라는 원정에서도 결과적으로는 10경기 10실점으로 수비가 크게 무너지는 양상은 아닙니다. 라스팔마스가 원정에서는 다소 약하고 라요와의 상성 관계도 좋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라요의 승리를 예상하는 것을 추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일정상 라요도 부담이 심한 상황이고 특히 득점력이 최근 상당한 하자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언더 2.5를 추천하는 경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